7월 27일 월요일 미국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지수마다 방향이 엇갈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5% 오른 52,210으로 262포인트 상승한 반면 S&P 500은 1포인트 오른 7,413으로 사실상 제자리였고 나스닥은 0.2% 내린 24,932로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세일즈포스가 6% 오르고 3M과 셔윈-윌리엄스가 3%씩 오르며 끌어올렸는데 반도체는 퀄컴과 브로드컴을 빼면 대부분 하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 빠져 사흘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시장 전략가는 지수 한가운데 있는 S&P 500이 지난 5월 8일 이후 거의 제자리에서 순환만 하며 시간을 벌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자금이 인공지능과 반도체에서 애플과 은행, 보험, 방산 같은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애플과 올스테이트, 아플락,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트래블러스가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매크로에서는 유가가 크게 빠졌는데 미국 유가가 하루 만에 7% 급락해 배럴당 83달러 아래로 내려오며 4월 중순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 미국의 전략 피충유는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4.64%로 소폭 내렸습니다. 이번 주는 S&P 500 기업의 3분의 1이 실적을 발표하는 데다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회의를 시작해 수요일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개별주에서는 큰 손해 경고가 화제였습니다. 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투자자 스티브 아이스먼이 오랫동안 들고 있던 알파벳을 팔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는 지난주 알파벳이 인공지능 투자 계획을 1,900억 달러에서 2,050억 달러로 늘리자 시장이 크게 놀랐다며 인공지능 붐이 높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 위험을 사람들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모델의 경쟁자를 막을 방어막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중국 모델이 훨씬 저렴해 가격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아마존은 위성 5,100여 개를 쏘아 올려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신청하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도전장을 냈는데 정작 최근 상장한 스페이스X는 1.3% 내리며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엔비디아와 스페이스X를 비롯한 50여 개 대형주에 대해 단일 종목 선물 거래가 시작됐는데 적은 돈으로 크게 베팅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내일부터 보잉과 코카콜라, 포드, 피자, 그리고 메모리 회사인 시게이트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오늘 배운 점은 아무리 큰 돈을 투자해도 그 사업에 해자가 없으면 투자한 돈이 수익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자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텐데 원래는 성을 둘러싼 무릉덩이를 뜻하는 말로 경쟁자가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진입장벽이나 남들이 따라하기 힘든 경쟁 우위를 가리킵니다. 오늘 픽쇼트의 아이스먼이 알파벳을 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모델에 이 해자가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성능이 비슷한 모델을 여러 회사가 만들 수 있고 중국 모델은 값까지 싸다면 결국 서로 값을 깎는 가격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아무리 큰 돈을 투자했어도 그 투자가 이익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상장하며 메모리 시장에 뛰어든 것도 결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큰 투자를 하는 기업일수록 그 투자가 남들이 못 넘는 해자를 넓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해자가 약한 사업은 경쟁자가 값을 깎기 시작하면 이익이 빠르게 무너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유명한 투자자의 매도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가 왜 파는지 그 논리를 들어보면 내 종목의 위험을 점검하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